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국 CS마인드 교육센터 박정민 강사입니다. 저희 이번 영상 2020년 3회차 2020년 5월 31일 날 진행이 됐던 CS 리더스 관리사 정기시험 CS 실무론 11번부터 20번까지 문제풀이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업무 지시를 받을 때의 요령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되어 있고요. 기본적으로 자 하나씩 봐야 될 것 같은데요. 1번 지시 내용을 잘 듣고 요점을 기록해 정리하는 것이 좋다. 맞습니다. 2번 불가능한 지시의 경우 불가능한 이유를 말하고 다른 지시를 받습니다. 맞죠? 3번 이중으로 지시를 받은 경우 앞서 부여받은 지시를 우선하여 신속하게 처리한다. 이렇게 하실 수 없습니다. 이중으로 지시를 받는 경우에는 일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결정하셔야 될 때가 올 거고요. 판단할 수 없을 때는 상사나 선배에게 물어봐 가지고요. 실제로 중요성이 있는 것부터 우선순위를 따져서 처리하시는 게 원칙입니다. 자, 이렇다 보면 3번이 잘못된 내용입니다. 이 3번은 왜 제가 이 문제를 풀 때 다른 부가적인 설명은 따로 말씀 안 드렸냐면 가장 자주 오답으로 나오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꼭 한번 기억하고 계셔야 될 만한 내용입니다. 다음 문제. 콜센터의 업무 성격에 따른 분류 중 인바운드 콜 서비스. 자, 인바운드라고 얘기합니다. 인바운드라고 얘기가 된다면 고객과 기업 중에 누가 전화를 하는 걸까요? 결국 고객입니다. 그래서 인바운드 콜 서비스의 활용 사례와 가장 거리가 먼 거. 이렇게 따지면 기업이 전화하는 걸 찾으시면 되겠죠. 1번 주문 및 신청. 자, 이건 고객이 하는 걸 겁니다. 인바운드. AS 접수 인바운드. 신규 가입 문의 및 상담 인바운드. 신규 가입 접수 및 처리 인바운드. 판촉 활동 강화. 흔히 저희가 알고 있는 마케팅에 관련된 거죠. 이렇게 되면 기업이 전화하는 아웃바운드가 될 겁니다. 아주 수월하게 풀 수 있는 문제 유형이었습니다. 다음 문제. 다음 중 콜센터 운영을 위한 핵심 요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 자, 이거 볼까요? 1번. 콜센터의 목표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필요한 인적, 물적 자원과 모든 세부 행동 지침이 결정된다. 네, 이건 맞습니다. 2번. 업무 프로세스 맵과 운영 매뉴얼 등을 작성하여 체계적으로 운영해야 된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1번처럼 인적, 물적 자원이 인프라라 그러죠. 굉장히 많이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3번 콜센터의 효율성과 생산성 향상을 위한 새로운 기술 도입에 관심을 기울여야 된다. 그래서 지금이 3세대, 뭐 4세대도 나옵니다만 지금 CTI 방식을 가지고 있죠. 이렇게 따지면 3번도 맞습니다. 4번 조직의 고유한 독립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회사의 마케팅 부문과의 연계를 최대한 자제하여야 한다. 이럴 수는 없습니다. 회사의 마케팅과 콜센터의 운영 방식은 연계돼 있어야만 되는 게 정상적입니다. 4번이 잘못된 내용입니다.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한 번 정도는 좀 시간을 갖고 꼭 한번 정독을 해서 읽어보셔야 답을 유추해내는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다음 문제. 다음 중 스크립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 1번 상담원이 고객과 텔레마케팅 대화를 이끌어가기 위해 필요한 일종의 역할 연기 대본이다. 맞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텔레마케팅 대화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 아웃바운드라는 소리일 겁니다. 2번 대화를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지 순서를 도식화한 것이다. 맞습니다. 3번 고객 응대를 기본으로 작성된 가상의 시나리오다. 맞죠. 4번 고객의 상황 변화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된다. 이거는 내용을 전혀 모르고 계시더라도 실제로 워딩의 의미 정도만 보시더라도 충분히 답으로 유추할 수 있는 문제 유형이었습니다. 개념에 대한 걸 지금 물어보고 있는 문제 유형이기도 합니다. 다음 문제. 우리나라 콜센터 조직의 특성과 관련해 다음 보기의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올바른 게 뭡니까? 자, 보기를 좀 볼까요? 콜센터 조직이 점차 커지고 활성화됨에 따라 상담원들이 선호하지 않는 업종이나 기업의 콜센터는
상담원의 기피, 집단 이탈, 인력 채용과 운영 효율의 저하를 초래하여 급기야는, 자 여기서 잘 보세요. 상담원의 기피, 집단 이탈, 인력 채용과 운영 효율의 저하라고 나옵니다. 이게 먼저 첫 번째 키워드가 될 거예요. 여기까지만 보게 되면 선생님 답은 철새둥지 현상이라는 게 떠오르셔야 될 거예요. 하지만 급기야는 콜센터의 관리직도 자기 역할의 한계를 느낌에 따라 콜센터 조직의 와해를 빚게 됩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던 상담원의 기피, 집단 이탈, 인력 채용과 운영 효율의 저하라는 게 생김으로 인해서 콜센터 조직에 와해를 빚게 만들어냅니다. 라고 얘기가 된다는 건 위의 조직까지 무너지게끔 뭔가 옮겨간다는 얘기잖아요. 자, 이렇게 따지면 이런 걸 저희가 콜센터 심리공황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 문제는 아마 시험을 준비하시는 기본서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 그 내용이긴 하겠습니다만 교재 외 출제 문제입니다. 워낙 빈번하게 저희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꼭 보기의 내용과 정답의 내용을 연관져서 연결해서 꼭 한번 기억하셔야 되는 문제 유형이기도 합니다. 다음 문제. 콜센터 조직 구성원 중 상담원의 상담 내용을 모니터링하여, 자 이게 먼저 키워드가 되겠죠. 상담원의 상담 내용을 모니터링하여 평가하고 관리 감독을 통해 통합 품질을 향상시키는 업무, 통합 품질 업무라고 얘기가 된다는 건 저희가 흔히 알고 계시는 QAA가 되겠죠. 분명하게. 자, 이렇게 구별할 수 있는 아주 쉬운 문제 중에 한 가지였습니다. 다음 문제. 다음 중 악수 예절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거 악수입니다. 악수는 오른쪽으로, 기본을 오른손으로 합니다. 라는 관점. 여성이 먼저 손을 내밀게 되어 있습니다. 라든가 교황 할아버지 또는 대통령 이런 분들은 예외 조항에 들어갑니다. 라는 것들을 좀 일반적으로 알고 계실 겁니다. 1번. 악수는 자신이 주로 사용하는 손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악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칙적으로 오른손으로 합니다. 라는 게 기본 하나의 룰처럼 만들어져 있습니다. 나머지 2번, 3번, 4번, 5번은 다 올바른 내용의 설명입니다. 한 번 정도는 좀 뭐랄까요? 암기까지는 아니어도요. 한 번 정도는 좀 체크해 보실 만한 문제 유형이기도 합니다. 틀려서는 안 되시기 때문입니다. 다음 문제. 회사 법인 차량을 이용해 대표이사와 수행비서를 공항까지 모셔드려야 할 경우, 자 전제를 먼저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표이사에게 안내할 수 있는 상석의 위치를 아래 보기의 그림에서 찾아 선택한 것. 자, 대표이사라 합니다. 대표이사. 그럼 운전석 중에 가장 상석을 지금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럼 상석은 운전석의 대각선 뒷자리죠. 그러면 마라는 자리로 유추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한 문제 유형의 풀이 방법이었습니다. 자, 19번 문제. 국제 비즈니스 매너를 위해 숙지해야 할 국가별 문화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자 이런 문제가 가끔가다 저희가 출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이제 하나의 어떤 뭐랄까요, 일반 상식처럼 저희가 알고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 가셔야 됩니다. 1번. 일본은 자신의 밥그릇이나 국그릇을 들어서 음식을 먹는 습관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거. 2번. 중국은 자신의 젓가락을 이용해 상대방에게 죄송합니다. 음식을 집어주는 습관이 있다. 맞습니다. 3번. 홍콩에서는 죄송합니다. 시계를 죽음의 상징으로 여기기 때문에 선물을 하지 않는 것이 좋다. 맞습니다. 중국 사람들. 4번. 인구의 대부분이 이슬람교도인 인도네시아에서는 일반적으로 돼지고기나 술을 입에 대지 않고 오른손을 부정하게 생각한다. 한 부분이 잘못되어 있죠. 오른손을 선생님 부정하거나 불결하거나 이런 일에 사용하지 않습니다. 네, 이슬람교도들은 오른손을 굉장히 신성시하기 때문에 이 관점에선 잘못된 설명이 4번이다 라고 충분히 유추가 가능하실 겁니다. 웬만하면 영상 녹화 중에
이상한 소리가 들어간다거나 이렇게 되면 영상을 다시 찍을 텐데 저희는 무슨 뭐 얼굴이 나오고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조금 아까 조금 뭐 신체적으로 조금 다른 소리가 들어갔다는 거에 대해서 널리 좀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영상을 다시 찍지는 않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의 마지막 문제입니다. 다음 중 일반적 의전 예우 기준과 관련해 직위에 의한 서열 기준으로 보기 어려운 거. 자, 직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직위. 직위라는 건 현재 직위, 직책을 갖고 있다는 소리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기관장 선순위 맞습니다. 2번 국가기관 선순위 맞습니다. 3번 관련 민간단체장. 자, 관련 민간단체장은 공적 직위가 없는 인사의 서열 기준입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3번입니다.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암기가 기반되셔야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저희가 문제를 풀 때 키워드를 잡아서 한다든가 이런 방식으로 해결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요 20번 문제 같은 경우는 꼭 암기 조건에 대한 거를 분석 자료를 한번 확인해 보시고 암기를 통해서 문제풀이에 대한 방법을 준비해 놓으시는 게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11번부터 20번까지 문제를 잠깐 보시게 되면 굉장히 CS 개론처럼 장문의 문제 유형들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된다는 건 자꾸만 난이도가 어렵지 않다라고 얘기가 되는 와중에도 문제의 개념을 물어보는 문제가 실무론에서도 출제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측면은 꼭 좀 기억하셔야 될 포인트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영상이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면 서점에 가시면 CS 리더스 관리사 기출문제 분석 문제집, 제가 출판한 문제집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집을 활용하셔서 시험 준비를 해 보셔도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나는 이런 서적이 조금 불편하다라고 하신다면 온라인에서 네이버에서 박정민 강사를 검색해 보시면 제 카페 메인 화면입니다. 물론 이 카페도 유료로 운영됩니다. 저희가 온라인상에서 파일 형태로 기출문제 분석 문제집을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구매하셔야 카페에 가입이 되십니다. 하지만 그렇게 구매하시는 것만큼이나 100% 시험에 합격할 수 있을 만한 시험 대비 솔루션, 시험 준비 과정에서 필요한 솔루션은 모든 자료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확인해 보신다면 원하시는 CS 리더스 관리사 자격 합격에 대한 목표를 이루시는데 충분한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오늘 보거나 들으신 영상이 시험 대비에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꼭 좀 체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은 CS 리더스 관리사 CS 실무론의 마지막 21번부터 30번까지 문제를 갖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